나는 연인은 되기는 싫은데 계속 그냥 썸만 타는 관계로 남고 싶다. 여기에는 모순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너 T야? 저는 팀입니다. 팀인데 이 한국어에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썸 타다 이런 이제 용어가 있습니다. 썸 타다라는 게 뭔지 이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알 듯 말 듯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대답을 하기도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저의 전공을 살려서 썸 타다의 세 가지 특징을 주로 초점을 맞춰서 썸 타다라는 용어를 한번 이제 철학적으로 엄밀하게 이제 분석을 해봤습니다. 상호주관적이라는 거는 썸이 혼자 타는 게 아니라 두 명이 타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TV에서 아이유님을 보고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저 혼자서 막 아이유님하고 썸을 타고 있다고 생각을 하더라도 저는 이제 썸을 타고 있는 거라고 이제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마음 상태를 모두 고려하는 그런 정의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성적이라는 말은 단순히 이제 다른 성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연인 사이에 나타나는 에로스적인 감정 용어로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자 그대로 생각을 해본다면은 정말 명백한 이제 반례에 부딪힙니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인 A와 B가 마주쳐서 서로가 첫눈에 이제 반했습니다. 하지만 그 A와 B 두 사람은 그냥 갈 길을 갔고 따라서 상대가 이제 자신에게 반했는지 알 길이 없고 그냥 지나간 거예요. 그 경우에는 서로 스쳐간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B도 A에게 어떤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두 사람이 썸을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때문에 이 정의도 이제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대가 나한테 이제 어떤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야 썸에 좀 더 부합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에 이 문장을 한번 더 추가를 해봅시다. A와 B 모두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A가 우연히 B의 메모를 발견을 했는데 거기에 A를 좋아한다라는 문장이 적혀 있었고 B도 마찬가지로 B를 좋아한다는 메모를 우연한 기회에 발견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A가 B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B 역시 A에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도 맞고 A와 B 모두 서로 그런 감정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제 만족이 됩니다. 하지만 그러니까 우연히 상대방이 쓴 메모를 발견했을 뿐이지 썸을 타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서로에게 어떤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있어야지 썸을 타는 거지 그냥 뭐 상대방의 마음을 알린다고 해서 썸을 타는 건 아니다. 이제 정의가 조금씩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이 정의도 문제가 있는 게 연인이나 부부를 생각해 보시면은 서로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있고 또 모두 이제 그런 사실을 알고 있고 당연히 이제 서로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많이 있겠죠. 그런데 연인이나 부부가 썸을 탄다고 말하는 것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묘한이라는 단어를 추가해서 연인이나 이제 부부를 썸에서 제외를 해보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그렇다면 도대체 미묘한이라는 게 뭐냐, 감정적인 교류를 한다는 건 또 어떤 의미이냐, 이거를 이제 분석을 하면은 이제 완전한 분석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혹시 너 T야? 저는 팀입니다. 팀인데 이제 사회화가 된 팀. 애인이나 뭐 친구가 얘기를 했는데 사회화가 된 팀은 공감을 하는 척이라도 하는 게 자기한테 좋다는 걸 알거든요. 일단 논리적으로 틀린 거를 넘어갑니다. 왜냐하면은 넘어가는 게 저한테 좋을 거라는 게 이제 논리적으로 판단되기 때문에요. 괜히 싸움을 일으킬 필요는 없고. 그럼 뭐 친구가 와가지고 네. 내가 잘못했는데 억울해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무슨 말씀이죠? 잘못했는데 그러다. 철학의 약간 기본적인 패턴이 이렇게 명제를 만들어 놓고 네. 그에 대한 발레를 찾고 그게 이제 철학의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분석 철의 방법 중에 하나가 개념을 분석하는 건데요. 처음에 그럴듯한 그 분석으로 시작해서 이 분석에 발레가 있으니까 더 좋은 분석을 찾아보자. 이제 또 다른 철학자가 너의 분석은 여기에서 틀렸다. 내가 더 좋은 분석이 있다. 이러고 이제 논문을 씁니다. 그럼 또 거기에 반박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는 게 이제 하나의 분석 철학. 힙합하고 비슷하게 이거는 이제 리스펙이 있으니까 철학자는 비판을 받는 것만으로 이제 굉장히 영광인 것이다.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뭔가 내놨는데 아무도 반박 안 해주시면 그러면은 너무 완벽한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오늘 그 분석을 제가 수학이나 과학적인 증명을 한다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여기에도 이제 어떤 허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뭐가 있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논문이 이제 서울대에서 논리학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하고 생각을 주고받으면서 이제 쓴 논문이 발레를 써서 내는 게 이제 과제 중에 하나였는데요. 너무 재밌었습니다. 정말 참신한 발레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나왔습니다. 이제 남겨진 과제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대체 미묘한이라는 게 뭐냐, 미묘한 썸을 타는 경우에 나타나지만 연인이나 부부의 경우에는 나타나지 않는 어떤 불확실한 무언가,
그걸 이제 저는 인식적인 불확실성이라고 이제 표현했는데요. 그래서 어떤 이러한 인식적인 불확실성을 설명에 집어넣기 위해서 이성적인 감정이라는 용어 대신에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용어로 대체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호감이라는 거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이성적인 감정에서부터 완전히 발전된 형태의 감정까지 이제 폭넓게 사용될 수 있는 그런 용어를 철학자들은 항상 용어를 도입할 때마다 정의를 이제 엄밀히 하는 어떤 강박 같은 게 있어서요. 그렇게 이제 도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단어만 이성적인 호감이라고 제외한다고 해서 여전히 이제 사귀는 연인이나 부부의 관계가 해제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부터 이제 조금 더 이제 복잡해집니다. A는 B가 자신에게 이성적인 호감을 가지고 있다는 어떤 긍정적인 증거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가 너무 확실하면 안 되고 불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고 상대방도 이제 나에 대해 마찬가지다. 예를 들면은 같이 술을 마시자고 제안하든지 머리를 쓰다듬어 준다. 그건 조금 확실한 증거인데 그런 것들은 인탁에 부합한 증거라고 볼 수 있다. 연인이나 부부는 비교적 이제 확실한 증거들을 가지고 있을 거기 때문에 그 연인이나 부부들은 이제 썸에서 제외가 되고 또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썸, SOM이 요 용어를 사용할 때 그게 뭔지는 불확실하고 뭐 이런 이제 의미도 지금 나타나 있는 분석에서는 굉장히 잘 드러나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정의는 상당히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끝내도 되지만 조금 더 이제 분석을 해보자면은 감정적인 교류가 이제 도대체 무엇인가? 증거를 내가 이제 가지게 될 수도 있다는 거를 상대방이 인지할 수도 있는 방식으로 표출된 그런 증거들.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증거들이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되고요. 앞으로도 이런 증거들이 좀 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이제 기대감도 이제 추가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당장 내일 이제 멀리 떠나거나 이런 이제 한 사람이 어디 우주로 해서 뭐 핸드폰도 쓸 수 없어야 되겠네요. 이러는 경우는 증거들을 이제 더 이상 가질 거라고 이제 기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이제 썸을 타는 게 아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요. 한 가지 또 간단한 조건이 또 추가가 되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거 썸을 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서구권에서는 굳이 이제 뭐 릴레이션십에 대해서 확실하게 정의하지 않은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한국 문화에서 이제 독특하게 나타나는 그런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 문화 특징으로 언화 행위, 사귀자는 말을 이제 하고 상대가 동일하면은 사귀는 사이가 되는 거지 더 이상 어떤 일이 있더라도 썸을 타는 건 아니다. 연인이었다가 깨지고 다시 썸을 탈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경우를 다시 넣기 위해서 뒷부분을 이제 넣었습니다. 그 조건까지 추가를 하면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썸에 대한 그래도 비교적 완전한 정의가 된다고. 이 다섯 조건을 이제 다 만족시키면은 썸을 탄다고 볼 수 있다. 이게 이제 결론입니다. A가 B에게 어장 관리를 한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최종 분석의 조건들을 이제 다 만족을 하지만 어장 관리는 썸이라고 보기 좀 힘들다. 이런 이제 반론을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수업을 할 때 학생들이 제시를 한 어장 관리와 관련된 이제 반론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정의를 제시하면은 반론들이 막 제기가 되고 그 정의를 제시한 사람은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하는 게 이제 주로 철학의 과정이기 때문에 어장 관리는 두 가지 유형이 있고 어떤 어장 관리는 썸이 아닐 수도 있고 어떤 어장 관리는 썸일 수도 있다. 이게 이제 제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하는 A가 B에게 이제 전혀 호감이 없는데 B에게 개인적인 이득만 취득할 목적으로 이제 어장 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이제 첫 번째 호감 조건이 만족되지가 않아요. A가 B에게 호감이 없으니까요. 그 경우는 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고. 근데 A가 B에게 호감은 가지고 있지만 연인으로 발전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 경우. 호감은 있지만 뭔가 조금 사귀기는 그렇고 이런 상태. 앞에 어장 관리랑은 이제 유형이 다르죠. 이 경우는 제 정의에 따르면 이제 썸이 돼버립니다. 근데 썸이라고 봐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나는 B와 연인은 되기는 싫은데 계속 그냥 썸만 타는 관계로 남고 싶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뭐 모순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썸 타다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철학적인 분석을 통해서 정의를 알아봤는데요. 분석하면서 중간중간에 이제 어려운 용어들도 나오고 뭐 이래서 조금 놀라셨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 철학적 분석이라는 게 이제 학문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려운 용어들 많고 뭐 이렇겠지만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이런 용어들도 이렇게 재밌게 이제 분석을 할 수도 있고 또 뭐 다른 주제들도 이제 재밌는 주제가 이제 많이 있어요. 신이 존재하는가, 결혼이 합리적인가 이런 것도 철학적 주제가 될 수도 있고 철학이라고 해서 너무 뭐 어렵고 이 생각을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실 필요는 없고 여러분도 이제 일상에서 흥미로운 용어들 한번 이제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한번 분석해 보고 아 나는 철학을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모두 철학을 할 수 있습니다.